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경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버스 덕트, 라이팅 덕트를 짧게 끝냅니다. 자, 뭐 나올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짧게 끝내고 나서 옥내배송 공사를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릴 때 좀 의아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 앞전에도 그 TNTT IT 접지계통 2편에 걸쳐서 올려드렸는데 1편 올리고 2편을 올리면 몇 편을 먼저 봐야죠? 1편을 먼저 보는 게 정상 아닙니까? 1편을 보고 기초를 닦은 다음에 이제 2편 가서 응용을 하는 건데 조회수를 보면 2편이 더 많아요. 그럼 도대체 올려주면 2편을 먼저 본다는 이야기잖아요. 좀 이해가 안 갈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조회수가 2편이 더 높아요. 지금 옥내배선을 지금 며칠째 찍고 있는데 오늘 총 정리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뭐 보죠? 총 정리만 봅니다. 공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처음부터 쭉 훑어보고 나서 뭔가를 안 다음에 정리를 하는 거지. 정리부터 해놓고 거꾸로 가는 건 아니죠.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의도를 아시겠죠? 공부는 급하게 한다 해서 될 일이 없어요. 차분히 하세요, 차분히. 그리고 여러분들 어차피 이제 올해 시험은 다 끝나서 내년 3월에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동안에 공부를 이렇게 하고 계시던 분들 또 자꾸 다른 과목도 계속 반복하시고 좀 차분하게 하십시오. 차분하게 하라 해서 노르란 말이 아니죠.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갖고 꾸준히 하다 보면 금방금방 갑니다. 어떤 분들은 전력공학 올려주면 전력 10일만 해도 다 보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들어간다, 세 번째 들어간다. 기기도 마찬가지고 좀 차분하게 하십시다. 자, 147페이지에 자, 버스 덕트 공사. 자, 자, 버스 덕트하고 라이팅 덕트는 한꺼번에 같이 가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덕트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 앞전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 전선을 집어넣어요. 전선. 전선을 집어넣은 게 자, 무슨 덕트? 자, 금속 덕트야. 금속 덕트. 근데 제가 전선 대용으로 이런 구리막대를 집어넣을 수 있다겠죠. 그래서 이런 구리막대를 자, 전선 대용으로 자, 사용하는 자, 이게 무슨 덕트다? 자, 버스 덕트.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다 이렇게 등 같은 것도 달 수 있다겠죠. 등. 이거 움직일 수도 있고, 얘가 라이팅 덕트. 그러니까 이제 덕트를 보면은 이 그림 하나 가지고 딱 세 개를 정리를 하세요. 자, 별거 없어요. 일단 이렇게 합니다. 자, 1번. 덕트 상호간 및 전선 상호간은 견고하고 또한 정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뭐 이건 당연한 것이고 2번에다 별표를 치시면 제가 봤을 때 2번 말고는 나올 게 없습니다. 덕트를 조형제에 붙이는 경우, 그러니까 천장이나 벽에다가 기둥에다 붙이는 경우에 덕트 지지점 간의 거리를 자, 3m 이하로 하고 또한 견고하게 붙일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로 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취급자 이외의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 또 나왔네. 수직. 세 번째 나옵니다.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는 몇 m 이하다? 6m 이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어디가 지지점 간의 거리입니까? 자, 이 지지대하고 지지대 요 사이. 자, 이것도 정리를 좀 합시다. 자. 우리가 지점 간의 거리를 갈 때 아까 우리가 좀 덕트를 세 개 했죠. 금속 덕트, 버스 덕트, 라이팅 덕트. 자, 우리가 전에 배웠던 금속 덕트. 자, 오늘 해야 되는 버스 덕트. 근데 여러분들 뭐 이 정도는 이제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 라이팅 덕트 나전선이야. 나전선. 구리막대니까. 버스 덕트도 무슨 선? 나전선. 그래서 우리가 나전선을 쓸 수 있는 덕트 공사는 버스 덕트, 라이팅 덕트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셔야 돼. 자, 그러면은 자, 금속 덕트, 버스 덕트는
자, 같아요. 지점 간의 거리가 3m 이하야. 3m 이하. 아직 안 했습니다만, 자, 라이팅 덕트. 자, 뒤에서 바로 나올 거예요. 이거는 2m 이하예요. 2m 이하. 딱 정리를 이렇게 하세요. 금속 덕트하고 뭐는? 자, 버스 덕트 3m 이하. 라이팅. 우리가 라이트, 빛이죠. 뭐 근데 라이트, 가볍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 그러면 좀 더 적어졌다. 물론 그런 건 아니에요. 외울 때 그렇게 외워도 괜찮지 않냐 이런 이야기니까. 자, 지점 간의 거리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뭐 별거 없어요. 3번에 보니까 덕트 끝부분은 어찌해야 된다. 막을 것 들어보셨지? 자, 그 다음에 덕트 내부에 먼지가 어쩐다. 침입하지 않도록 할 것. 이거 금속 덕트 할 때 들었고, 덕트는 규정에 준하는 접지공사해라. 이것도 들어보셨고, 6번에 보니까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옥내용 버스 덕트를 사용하고, 시설하는 경우는 옥내용 버스 덕트 사용하고, 버스 덕트 내부에 이것도 들어봤네. 물이 침입하여 고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라. 이것도 금속 덕트 할 때 들어봤죠. 그러니까 버스 덕트나 금속 덕트나 라이팅 덕트나 뭐 대충 내용이 다 비슷하다. 이렇게 좀 알아두셔야 돼. 자, 148페이지 보면은 버스 덕트 공사에서 덕트를 조용제 붙이는 경우, 자, 지점 간의 거리 물어봤죠. 버스 덕트는 뭐다? 일단 3m 이하다. 뭐 하나 더 적어줄게. 수직 나오면 무조건 몇 m야? 6m 이하다. 자, 방금 버스 덕트니까 3m 이하. 자, 버스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에 대한 시설로 잘못 설명한 거. 환기형을 제외한 덕트 끝부분 막아라. 맞았죠? 덕트는 규정에 준하는 접지공사 할 것. 맞았죠? 덕트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할 것. 이것도 맞았네. 덕트를 조영제에 붙이는 경우는 덕트 지점 간의 거리를 몇 m? 2m 이하로 할 것. 틀렸죠? 버스 덕트는 뭐다? 3m 이하다. 3m. 자, 그 뒷장을 넘겨보면 이제 라이팅 덕트가 나오는데, 제가 여기다가 우리 옛날 같으면 여기다 막 재봉틀 같은 거 쓸 때도 연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 드릴 같은 것도 저기다 연결하고, 형광등 같은 것도 달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만, 뭐 라이팅 덕트는 시험에 나올 게 없어요. 제가 아까 정리했죠. 3번 덕트 지점 간의 거리는 몇 m다? 2m 이하. 이거를 조금 구분해서 좀 알아두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니까 여기도 덕트는 뭐 하라고 돼 있어요? 접지공사 할 것 이렇게 돼 있죠. 문제는 하나밖에 없네. 라이팅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에서 덕트 지점 간의 거리를 몇 m 이하로 해야 되냐? 자, 답은 몇 m다? 2m 이하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대부분 다 옥내 배선 공사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자, 이 옥내 배선 공사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칠판에다가 좀 정리해서 쓸 거니까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조금 따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지우고 갑시다. 자, 옥내 배선 공사 총정리다. 총정리. 총정리만 보시지 마시라고요. 제발. 자, 1번. 자, 전선의 사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게 제가 지금까지 모든 공사할 때 공통적인 부분들이에요. 자, 1번. 우리 전선은 무슨 전선 써야 돼요? 자, 절연 전선을 사용하는 게 원칙. 이해됐죠? 근데, 자, 5개용. 자, 5개용 절연 전선은 제외한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볼 게 뭐 있어요? 무슨 공사에서? 애자공사. 자, 애자공사는, 자, 5개용도 제외고, 자, 인임용도 제외야. 인임용 제외.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자, 애자공사는 자, 인임용도 제외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전선은 연선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연선. 자, 연선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단선 사용이 가능한 경우 있죠.
이것도 제가 두 개로 정리했어요. 자, 동선, 알루미늄선. 자, 동선이면 이제 나와야죠. 몇 스퀘어 이하다. 자, 10스퀘어 이하. 알루미늄은 16스퀘어 이하다. 자, 뭐 전선에서는 뭐 이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현재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은, 아까 우리가 전선은 무슨 전선을 쓰는데, 절연전선을 쓰는데, 이 나전선이죠. 나전선을 써도 되는 경우, 제가 앞 강의에서도 한 2번 이야기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자, 이쪽으로 갈까요? 자, 두 번째. 자, 지지점 간의 거리. 지지점 간의 거리도 이제 시간이 좀 오래 지나서 아마 다 까먹었을 거예요. 자, 우리 합성수지관. 합성수지관은 제가 항상 세이들 생각했죠. 세이들. 세이들하고 세이들 사이의 간격이, 자, 제가 이걸 먼저 써버렸네. 그래, 이거부터 하죠, 그러면. 아니다. 이 내용대로 갑시다. 이걸 우리가 보통 NG라고 하죠, NG. 자, 이렇게 먼저 이거 할게요. 자, 관이나 몰드 두께. 자, NG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자, 이것도 능력이죠. 자, 관이나 몰드 두께부터 갈게요. 자, 합성수지관 공사. 여러분들 합성수지 제가 이 영상 찍을 때도 여러 번 잘 휘지 않는다. 가장 두껍다. 몇 밀리다? 2mm 이상. 지금 이렇게 말하면 2mm가 또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합성수지로 시작하는 거는 다 몇 mm? 2mm인데, 우리 앞전에 합성수지 몰드 있었죠? 걔도 이따 2mm야. 그럼 이따 적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자, 금속관 공사. 자, 이거는 이렇게 배웠어요. 금속관은, 자, 콘크리트에, 자, 매설할 때하고, 매설하지 않은 기타. 근데 언제 더 두꺼워야 됩니까? 콘크리트에다가 매설하면은 콘크리트 하중을 어째야 돼요? 버텨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죠. 그래서 제가 1.2mm, 그렇지 않으면 1mm 이렇게 봤으니까, 자, 이거 1.2mm. 자, 그러지 않으면 1mm 이상. 자, 금속관은 콘크리트 매설하면은 1.2, 매설하지 않으면은, 자, 1mm다. 합성소지 몰드 있죠. 합성소지 몰드. 이것도 제가 자꾸 보여드렸으니까, 합성소지 몰드면 뭡니까? 접착제 발라서 이렇게 뚜껑 열 수 있다는 거 있었죠. 그래서 표면, 이 뚜껑이 합성수지, 플라스틱 되면 합성수지, 금속, 이거 두 가지라 있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합성수지 몰드는 이렇게 배웠어요. 자, 두께. 여기 보입니까, 여러분들? 여기도 합성수지, 여기도 뭐예요? 합성수지. 다 똑같다겠잖아. 몇 미리 이상? 자, 2mm 이상. 자, 폭은 얼마나 있어요? 자, 폭은 3.5cm. 자, 3.5cm 이하다. 근데 여기서 또 그거 있죠. 우리 강의를 칠 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다 그러면 두께하고 폭이 달라진다. 자, 이걸 어디다 쓰죠? 자, 여기다 쓸까요? 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다. 자, 사람이 접촉 우려가 없다. 그러면 두께가 그때 제가 몇 밀리죠? 2mm 이상인 것이, 자, 1mm 이상. 자, 그 다음에 폭은 그때 얼마였어요? 5cm 하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이것도 반드시 두 개로 정리를 한번 하셔야 돼요. 두 개로.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자, 카메라만 밑에 보입니까? 자, 금속 덕트.
근데 우리 금속 덕트는 덕트 안에다가 전선을 집어넣은 거야, 전선. 그때 우리가 두께가 1.2mm 이상이야. 자, 폭 생각납니까? 폭? 뭐 4cm 이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다 새롭죠, 지금. 다 새로워. 자, 금속 덕트는 두께가 1.2mm. 자, 폭은 얼마다? 4cm다. 일단 대략 관이나 요 두께, 폭 이런 것들은 뭐 저 정도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쪽으로 갑시다. 자, 세 번째. 여기다 적을게. 조금 적을 게 많네요. 지점 간의 거리. 제가 이거 정리한 거를 어떻게 카톡으로 보내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사람이 안 들어야죠. 자, 안 줘요. 왜? 직접 쓰세요. 직접 써야지 외워지는 거지. 백날 남이 해놓았던 거 보고 베끼고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남이 막 정리해 놓은 거 복사해가지고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거 다 버리라 합니다. 제가 자기 손으로 한 게 제일 잘하는 거지. 자기 손으로 합니다. 자, 1번. 자, 애자공사. 우리가 이런 거 배웠죠. 자, 애자공사에서는 조형제 윗면 옆면을 따라 붙이냐. 그냥 저는 이렇게 쓸게요. 조형제 따라 붙일 때. 조형제를 따라 붙지 않을 때. 근데 이거 제가 자 여러분들한테 애자공사 할 때 이거는 저압이나 고압이나 동일하다. 자, 이렇게 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 조형제 자 윗면 옆면을 따라 붙이게 되면은 2m 이하죠. 얘는 따라 붙지 않으면 6m 이하. 저압이나 고압이나 똑같다. 자, 두 번째. 합성 수지관. 여러분들 이 강의는 반드시 그냥 보고 끝내지 말고 보고 정리하고 멈췄다가 정리하고 멈추고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 그러면서 다 정리되면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이렇게 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연습이 필요하지 제 영상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합성 수지관이면은 저 새들하고 새들 사이 간격. 자, 1.5m 이하. 자, 세 번째가 우리 이거 배웠죠. 아까도 한 것 같아, 저쪽에서. 자, 세 번째. 우리 금속 덕트. 자, 버스 덕트. 자, 네 번째. 라이팅 덕트. 여러분들, 저희가 이 금속 덕트하고 버스 덕트는 몇 메타입니까? 3m 이하. 라이팅만 몇 메타? 자, 2m 이하. 근데 이제 이거 있었죠. 금속이나 버스 덕트에서 수직이란 말이 보이면 몇 메타다? 자, 6m 이하로 가야 돼, 수직. 케이블도 마찬가지죠, 케이블도. 뭐, 이따 케이블 바로 할 겁니다. 자, 여기다 바로 씁시다. 5번. 케이블 공사. 자, 케이블 공사도 자, 세 가지로 나눴어요. 자, 조형제. 우리 그때 이렇게 배웠죠. 조형제 아랫면 옆면을 따라 붙인다. 그러니까 조형제를 따를 때 그냥 이렇게 쓸게요. 따를 때. 자, 우리가 앞전에 그 조형제를 따르면은 자, 이거 몇 메타였죠? 2m 이하. 수직이란 말이 나오면 뭐라 했어요? 무조건 6m야, 6m. 자, 배운 게 하나 또 있죠. 캡타이어 케이블. 자, 몇 메타입니까, 여러분들? 2m, 6m 하면 하나 나왔지, 이제 1m. 자, 이하.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지점 간의 거리도 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시고, 물론 이제 지점 간의 거리도 이제 아직 안 배운 게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뒤에까지 다 배우면 우리 학생들한테 또 뒤에 것까지 싹 정리해 줍니다만, 옥랩에서는 뭐 지점 거리는 뭐 여기까지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렇게 정리합시다. 자, 카메라면 여기 잘 보입니까? 자, 애자 사용 공사 정리.
자, 자꾸 옛날 그게 입에 붙어가지고 애자공사. 제가 좀 성격이 상당히 깔끔한 편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막 그림 그리고 글씨 쓴 거 보시면 되게 깔끔한지 알겠죠? 칠판 더러우면 수업을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우리 학생 죽습니다, 저한테. 칠판 안 닦았어? 가방 써? 한 두 번 당해봐야 눈물 쏙 빼면서 그 다음부터 칠판 깔끔히 닦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지금까지 칠판 닦아서 자격증 못 딴 애들 없다. 네가 퍼센트 깎아먹지 말아라. 자, 아주 열심히 합니다. 자, 1번 전선 상호 간의 간격. 이거 두 개로 얘기했죠? 자, 저압, 자, 고압. 같이 읊어봐야 돼요. 자, 저압이면은 6cm 이상. 자, 고압이면 8cm 이상. 자, 두 번째가 이제 뭐 해야 돼요? 전선과 조영제 사이야. 우리가 이 전선과 조영제 사이 간격이죠, 간격. 이것도 여기다 씁시다. 자, 저압일 때, 자, 고압일 때 이렇게 제가 쪼개드렸죠. 저압에서는 제가 400V, 자, 이하냐, 400V 초과냐, 자,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400V 이하면은 몇 cm다? 2.5cm 이상. 400V 이상이면은 4.5cm 이상이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죠. 400V 초과해서 장소가 뭐라면 건조한 장소. 자, 이거 얼마로 가죠? 2.5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2.5cm 이상이다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고압은 상관없이 몇 cm다? 5cm 이상이다. 여러분들 제가 뭐 제목을 애자공사로 잡았지만 아까 애자공사 여기 봐보세요. 아까 지점 간의 거리도 같이 묶어서 가세요. 조영제 따라 붙이면 2m, 그 다음에 따라 붙지 않으면 6m 이하. 이것도 정리해서 상호 간의 간격. 자, 전선과 조영제 사이. 이 간격도 저압하고 고압.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쪽으로 이제 갑니다. 다시 갑시다. 자, 이제 번호는 5번으로 잡아서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합성수지관은 이렇게 꼬즘 접속한다 했죠. 꼬즘 접속. 그래서 그 삽입하는 깊이 있죠. 삽입하는 깊이. 자, 삽입하는 깊이는 우리 그때 이렇게 배웠어요. 관 바깥지름. 자, 몇 배를 해야 되냐? 두 번째 뭐였어요? 자, 접착제를 바를 때는 좀 더 줄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삽입하는 깊이는 관 바깥지름을 D라고 잡으면 몇 배? 1.2배. 접착제를 바르면은 0.8배. 자, 이렇게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정리를 합시다. 자, 6번 여기다 적을까요? 금속 덕트였죠? 금속 덕트. 자, 금속 덕트에서 금속 덕트 안에다가 넣는 그 전선의 단면적이 있었죠. 자, 전선에 넣는 그 금속 덕트 안에 넣은 전선의 전체 단면적은 피복을 포함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별말이 없으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자 전기 쪽에서 쓰는 옥랩에서는 전체 단면적을 A라고 잡았을 때 몇 프로였어? 20% 이하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전광 표시 장치. 자, 제어회로 매소. 자, 이런 것들은 전류 용량이 더 적다겠죠. 그러면 더 단면적 안에다가 더 많이 집어넣어도 좋다. 그래서 전체 단면적을 A라고 잡았을 때 자, 50% 이하가 되게.
자, 그래서 자, 20% 정광 표시 장치나 제어회로 배선은 몇 프로다? 50%. 뭐 이 정도 보면은 거의 이제 정리가 대략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정리할 거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이제 어떤 걸 또 정리해야 되냐? 제가 지금부터 한번 읊을게요. 이제 나머지는 어떤 정리들이냐? 뭐 다 똑같아. 제가 뭐 관이 됐든 몰드가 됐든 덕트가 됐든 그 안에서 전선의 접속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된다. 반드시 기억하고. 중량물의 압력 또한 현저한 기계적 충격 받지 않도록 시설해야 된다. 들어보셨지? 그 다음에 습기나 물기가 많은 장소, 무슨 장치 해야 돼요? 방습 장치. 그 다음에 덕트 내부에는 돌기 같은 거 없어야 되지. 그 다음에 덕트 재료는 산화 방지 나오면은 무슨 도금? 아연 도금. 그 다음에 덕트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해야 되고, 무조건 덕트 끝부분은 막으라고 돼 있죠. 그리고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해라. 지금 제가 이렇게 읊은 거는 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맞을 수 있는 것들이야. 그 다음에 덕트는 물이 고이는 낮은 부분을 어쩐다? 만들지 않도록 해라. 마지막, 덕트 상호간은 경고하고 또한 정기적으로 완전하게 뭐해라? 접속해라.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마지막 기타를 이렇게 읊기만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읊어도 대충 다 알아먹고 계시잖아. 결론은 칠판에 써져 있는 이런 내용들을 알아서들 정리를 이제 하시라.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몫은 이제 다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까지 해서 옥내 배송공사 다 정리하고, 옥내 저압 전기 설비가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뒤에 또 나올 것들이 많으니까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화이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성실하셔야 돼요. 저도 하루가 48시간이면 좋겠어요. 제가 하루에 하는 일이 참 여러 가지로 합니다. 다양하게. 그래도 뿌듯합니다.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았구나. 게을르지 않았구나. 예? 근데 그래서 뭐 또 놀지도 않냐? 저도 주말에 한 번씩 놀 때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 만나서 또 평일에 술도 한 잔씩 먹을 때도 있고, 오늘 요 카메라맨 오늘 4편 찍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저녁에 치맥 한잔 할까? 자, 벌써 딱 이 신호가 옵니다. 자, 열심히 하시고 치맥 한잔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